정계현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깊은 공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견력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가끔 천공 같은 데가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아 진짜요? 아 약간 헤어스타일은 비슷해. 역량은 있어 보입니다. 가끔 천공 같은 네. 역할을 과거에 좀 해서 네. 야 하고 놀란 게 있는데 이번 기시다 방안은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어머나 네. 뭐요? 이게 한국인만 일본을 우습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깐만 입증을 하겠는데 이제 한국이 많이 잠식했다고 그러지만 60년대부터 동남아 시장에 거의 다를 일본이 먹었어요.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러면 그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가? 부패에 극을 달하는 나라들이에요. 부패. 네. 돈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하게끔 다 구워 삶아서 자기네 걸로 다 먹은 게 일본이에요. 네. 미국은 뭐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멀쩡한 집권자를 제3세계 집권자를 부패시켜서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힘을 행사하지만 일본은 정말 치밀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민당은 계파 정치인데 기시다가 이번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차후도 노릴 텐데 누굴 대신 내세워서 그 계파 내지는 자민당이 정치로서 외교로서 거둘 수 있는 최대 성과는 뭐냐? 독도입니다. 독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강제동원이니 위안부니 이거 해결하는 거는 약간 일본인들에게는 관심사가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크게 여기는 거지. 이 사도광산도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네 마네가 일본인들의 이 뇌리에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야. 한국인들이 민감한 거지. 반면에 이 독도는 저 그 위쪽 쿠릴 열도에도 있는 소련, 이게 러시아 영리돼 있는 그 몇 개 뭐 반환이면서 영토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아마도 2년 동안 이 윤석열과 기시다 간의 오간 여러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뭔가 확약을 받으러 왔을 것이다. 그것은 1차는 한일 공동경비다.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이 보호하고 지키는 땅이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1차 그게 궁극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독도 우리 땅이잖아요. 한일 공동 경비까지 가능하다? 예. 설마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탄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확약을 기시다가 받으러 온 것이고 윤석열은 그 기시다와의 밀약 속에서 네. 이제 기시다는 또 미국하고 연계돼 있을 테니까 정권 안보를 위해서 무언가 파일을 주겠죠. 뭔가를 주겠죠. 그게 뭔지는 현재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임기 말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독도를 공동경비구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지금 뭔가 궁리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좀 천공처럼 뭔가 초현실적인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뭔가 주고받는데 그것이 공동경비를 제안하고 생각해보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얘기는 많이 했을 것인데 확약을 받으러 기시다가 오지 않겠는가. 자기 임기 그만두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자민당 내지는 자기 계파의 집권의 영속성 예. 또 일본 국민들에 대한 인기 이런 등등을 배경으로 할 때 독도를 확보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정치적 성과가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나라를 또 홀라당 뺏기는 다 거잖아요. 누기는 건데 말이 안 그게. 되는 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럼 독도가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추정은 틀렸길 바라고 그러면 기시다를 만났을 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를 야당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은 게 몇십 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밝혀져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에서 이게 단순히 국민들한테 야당이 역할한다 이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협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보 라인에서는 이거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봐요. 이게 무슨 뭐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4명의 안보실장을 배출하고 3명을 자른 김태효.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쓴 논문이요.
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학술지에 낸 논문 제목이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에 따라서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에요. 김태호라는 사람의. 자기가 뭔데?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1년 캠프 데이비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로 갈 거냐고 얘기하면 동아시아판 나토로 갈 거라고. 그렇죠. 예. 그거 무리 있게 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소위 동아시아판 나토를 위해서 협력적 거점을 어디를 삼을 것인가? 동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하는 영역이. 예. 그러면 동해라는 영역을 만약에 미국이 야 이거는 한국 땅이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저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의하면 일본 해라고 표현해요. 우리 훈련하는 지역을.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나리오들이 있고 여기에다 우려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걸 신원식 지금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시장이 동시 병하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돌이킬 수 없는 협약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해. 말도 안 돼. 이 내용을. 그러면 니네 왜 공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거냐? 한미일의 정보나 훈련의 협력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쭉 보면 야, 이거 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야 독도는 일본 땅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그 흐름 속에서 아니, 어느 순간 그럼요. 돼 있게 만드는 구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협력하고 있는 거죠. 부역이죠, 이건.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요. 동북아 나토라는 게 어떤 명칭을 띄든 그 기구를 띄우려고 미국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중국하고 대결적 관계를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일이 싸워도 한반도에서 싸우고 러일이 싸워도 한반도에서 싸우고 중공과 미국이 해도 6.25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건 미국이 바라는 게 설사 중국하고 전장으로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장소는 한반도다. 이걸 의미하는 게 동북아 나토의 의미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어디서 죽어줘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죽어주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도 안 거예요. 되죠.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고 난리야.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진짜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진짜 이건 탄핵감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인데? 대신 뭐 미국과 일본이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겠죠. 어마어마한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기 세상에. 바라는데 예를 들면 지금 3, 4년 전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이 2027년도 대만에서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만에 전쟁 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이 구조로 못했던 가게 되는. 얘기가 네. 토론의 주제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실제로 감행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현실의 영역에서 와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 신나토 체제의 독도를 거점으로 해서 한일이 공동 경비를 한다. 군사 훈련을 한다. 또는 군사 동맹까지 맺는다. 이제 이렇게 가고 대만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대만에 가장 먼저 한국군을 투입한다. 이런 게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것까지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첫 번째 무섭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야, 이런 걸 어떻게 봐줘?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독도가 울릉군에 있는데 독도 포기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것. 자, 기시다 지금 막아야 한다. 말도 안 된다. 신나토 체제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이슈를 만드는 데는 이들이 성공했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망각했다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 기시다가 일본 가서 술 먹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 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산케이에서 독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산케이 기사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둘이 윤석열과 기시다가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독도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의 독도 흔적을 왜 지우냐고요. 그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노후화돼서 교통을 방해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서 만들어갖고 쇠로 치우면서 넣는 거잖아요. 하루도 비울 줄.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흔적을 지운다는 의미를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일본과
거래와 협상이 오가는 중이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는 하느냐의 절차만 남은 것이고 기시다의 방안은 거기에 대한 이 양 정상 간의 확인 절차 과정 같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항상 미국 정권 교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재자가 뭐 사망한다든지 그때 그 미국 정권 교체기 아니었으면 박정희 안 죽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적기죠, 올해 후반부가. 독도지우기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고 일어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보수는 안보. 괴담이라고 표현하죠. 얘기하는 건 괴담이야. 독도 얘기하는 건 괴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이 무서운 게 테프트 가스라 밀약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한일 간의 수교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약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하고 얘기한 논란이 있는 미래가 거고요. 뭔지 아시죠? 기가 막히게 일본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특사가 만나서 그래 미국은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 한반도 조선은 일본이 가져 지들끼리?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가스란 테프트 밀약이 1907년 뭐 이 정도. 기가 막힌 일이죠. 1903년, 4년이니까 이때 맺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공개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 협약이 소위 예를 들면 조약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데 그게 조약 수준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게 되기 위한 급변 사태가 만들어지겠죠. 통킹만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사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서 이게 될 일이 없잖아요. 한국이 다 반대하는데. 근데 동북아 나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독도가 일본과 공동 수역이 돼야만 하는 필연적인 어떤 사건을 왜 못 만들겠어요. 아니 국내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하는 것 따져보는 것도 다 이제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그렇죠. 난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깊은 논의를 한 끝에 한반도를 이러저러 해야 됐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한을 상시적인 주은 전쟁 상태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하고 상시 교전도 이루어지고 중국하고도 엄청나게 사드정 배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 배치를 통해 갖고 준전시 상황을 한반도에 계속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한국은 뭐 경제고 뭐고 싸그리 붕괴되는 상태가 되겠죠. 당연하죠. 그걸로 전환해 갖고 미국의 대중 견제라든지 세계 지배 전략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을 못 하다가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를 지금 마침 만난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착착 들어가고 있어서 그 권분의 사람들은 그 플랜을 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이고야. 독도 문제 건드리면 김정우 박사 우리 그냥 방송 치우고 어디 가서 독도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독도로 가야죠. 우리 국민들 다 독도로 가서 지켜야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을 계속 저희가 되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만 그때는 흥분해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위해서 제3자 변제안을 제출을 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죠. 그다음에 1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뿌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반대합니다만 그 문제에서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방법을 알렸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독도 문제인데 이미 시그널로 나오는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